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여전히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이번 방송 이후에 중요한 돌파 라인을 넘기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이제 시기를 코인 시장이 좀 보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현재 볼린저 밴드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쪼여가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고 사실 이제 많은 트레이더들이 같은 부분을 지금 보고 있으실 거예요.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쪼였죠. 역사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쪼이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항상 큰 방향성이 나왔어요. 위든 아래든 이제 돌파되는 방향으로 이제 큰 방향이 나왔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가 돌파돼서 이제 큰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격에 대한 기준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 하면 상단 가격은 한 25,500달러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하단은 한 대략적으로 한 18,000 정도 보시면 되시죠. 사실 이제 이 구간을 어느 정도 나오고 나야지 이제 방향성이 좀 발생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크게 현재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기에는 2만 달러, 최소 2만 달러는 넘겨야 되고요. 아니면 아래쪽으로는 18,000달러 정도는 이탈이 발생을 해야지 이제 시장이 방향성이 좀 구체화될 거라고 봐요. 이제 거의 극도로 쪼였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해놨죠. 요거는 이제 FOMC 발표가 이제 11월 1일로 이제 예정이 잡혀 있어요. 현재 이제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가장 항상 중요하게 보는 금리 발표가 되잖아요. 금리 발표는 이제 앞으로 올해 남은 거는 딱 2번 남았습니다. 11월 1일에 이제 한 번 있고요. 그리고 12월 13일에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발표가 2개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예요. 현재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좀 돌곤 있어요. 근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올린다, 떨어진다, 뭐 그렇게 보고 판단하기 힘들 거예요. 만약에 이제 금리를 낮췄다고 해도 시장이 하락을 할 수 있고요.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뭐 방향성은 반대로 가는 경우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정보에 대한 이제 불규칙성이라고 얘기할까요? 선반영이 뭐 반영이 됐다, 아니면 뭐 정보에 대한 것을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걸 가지고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 금리를 또 올릴 것이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 아니면 금리를 이번에 낮춘다, 그래서 시장은 오를 것이다라고 미리 이제 시장을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냥 5대5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아니면 시장이 아직까지 살아나기 힘들다라는 것을 좀 판단한다 그러면, 기준점으로 본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현재 쪼여있는 1위 차트 상에 쪼여있는 이 볼린저 밴드를 어느 쪽으로 돌파되는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으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현재 딱 요 구간에서 박스권이죠. 굉장히 얇은 박스권을 나오면 상승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본다면, 만약에 이번에 이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해서 나온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하락으로 빠졌다. 만약에 하락으로 빠졌다고 했을 때의 기준은 대략적으로 한 18,300달러 정도 됩니다. 18,000달러 만약에 이하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발생이 돼서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직전에 대한 저점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한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17,500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락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17,500달러에서 매수 관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하락이 발생했을 때는 떨어졌을 때 매수라는 것보다는 일단 지켜보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7,500까지 시장이 하락을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반등을 쳐서 현재 구간까지 만약에 시장이 다시 올려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구간에서 차라리 매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더 안전한 거죠. 왜? 자칫하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지지선에 대한 저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저점에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갔지만 시장이 그걸 버티지 못하고 또 빠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손실이 굉장히 극대화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한다, 18,000달러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매수는 보류를 해놓고 시장이 살리는지 못 살리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라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위쪽으로 돌파를 한다. 위쪽으로 돌파를 해가지고 2만 달러와 2만 500달러를 넘기는 정도의 상승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따라 붙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가도 충분히 기회는 얼마든지 많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이 이제 어떤 큰 방향성을 낼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극도로 쪼였을 때가 언제냐를 따져본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는 이제 한 6월 달에 있었죠. 6월 달에 이렇게 극적으로 쪼였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아래로 이탈을 했죠. 아래로 이탈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탈한 이후에 바로 못 올라오는 경우도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발생했을 때는 모든 매수를 보류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좀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요. 계속 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쪼였을 때를 본다 그러면 요때가 있었죠. 2022년 6월에 있었고요. 또 2021년 7월 달에도 이제 있었어요. 이렇게 쪼였던 제.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오랫동안 지금처럼 이제 아주 오랫동안 쪼였다고 하는 경우가 이 두 경우거든요. 굉장히 지금처럼 굉장히 얇게 이제 쪼였던 때거든요. 이때가 2020년 7월 달 그리고 2020년 10월 달에 이제 있었을 때 이 정도로 볼벤이 극적으로 엄청나게 쪼였던 적이 있어요. 이때도 상승으로 돌파했을 때 언제 상승으로 돌파하면 바로 따라 붙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괜찮다고 얘기했죠. 이때도 상승이 돌파되면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추세적인 방향을 타고 갈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현재 이게 쪼였을 때 보시게 되면 대부분 좀 오른쪽이 많아요. 쪼였을 때 오른쪽이 오른 경우가 조금 많다라고 좀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쪼이고 나서 오르고 여기도 살짝 쪼이고 나서 오르고 그리고 여기도 엄청나게 쪼였다가 오르죠. 오르고 이런 것처럼 오른 적이 조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쪼였다가 상승으로 돌파하고 이때도 쪼였다가 상승으로 돌파하고 하지만 쪼였다가 하락으로 뚫릴 점도 있어요. 이때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과 비교를 좀 하긴 해요. 두 갈래로 좀 나뉜 것 같아요. 트레이더들이 두 갈래로 좀 나뉘는 게 뭐냐면 요때 2018년도 11월 달 그리고 2019년도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이 쪼임이거든요. 이때 쪼였을 때. 이때 이제 아래로 뚫렸죠. 이제 아래로 뚫리고 나니까 더 많이 이제 오랫동안 하락으로 가버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위로 뚫고 나니까 또 장기적으로 상승.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극도로 쪼여진 상태에서 만약에 어느 쪽으로 돌파가 나오면 시장은 그쪽 방향으로 좀 지속해서 가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동안 계속 이렇게 있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현재 이런 구간에서 올라가냐 떨어지냐를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많이들 궁금하겠죠. 저 또한도 많이 궁금해요.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많이 궁금해요. 하지만 저 또한도 정확하게 어차피 위쪽으로 뚫으면 계속해서 지속해서 위쪽으로 갈 거고요. 아래로 뚫으면 지속해서 계속 아래로 갈 거기 때문에 딱히 현재 구간에서 뭔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뚫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는 손실을 안 보고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도 제 포지션을 본다 그러면 위아래 다 걸려있죠. 위에도 숏, 아래에도 롱이 걸려있는 것처럼 양쪽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 입찰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뚫으면 자연스럽게 수익, 아래쪽으로 뚫리면 자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게 이제 저도 이제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현재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양방향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던 이기는 편 우리 편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펼쳐가지고 매매를 걸어 놓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저도 추천을 드려요. 사실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많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현재 상태는 굉장히 지표적으로도 중립 상태고요. 굉장히 중립 상태고요. 시장도 굉장히 중립적인 아무런 시그널, 시장에 대한 아무런 시그널을 주지 않고 현재 굉장히 오랫동안 흘러가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어떠한 내피셜적인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방향성을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버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은 그냥 시장을 계속 주시는 좀 하셔야 돼요. 계속 주시는 하되 어느 쪽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알람이라도 시장에 대한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알람이라도 걸어놓고 이 방향이 나오는 쪽 방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매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큰 방향성은 아마 11월 1일, 11월 1일을 이제 기준으로 그 전에 이제 좀 벌어질 거라고 봐요. 보통 이제 FOMC 발표 있기 한 2, 3일 전부터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시해서 좀 시장을 봐주었으면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요. 어떠한 만약에 이제 11월 1일이 되기 전에 만약에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돌파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다 그러면 그 돌파가 된 모습을 보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분석을 내놓도록 할게요. 다들 많이 지루하죠? 저도 많이 지루하고요.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지루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때가 지금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흘렀을 때였거든요. 거의 한 5개월 정도를 계속 이런 침체기만 겪었던 이제 시기였단 말이에요. 요때도. 보통 이런 지겹고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큰 방향성이 나옵니다. 물론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제 이제 저처럼 이제 마진 거래나 선물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방향성이 나와야지 돈을 벌기 시작해요. 돈을 벌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돈 좀 벌어야 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시는 것은 기다립니다. 이번에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면 그쪽 방향으로, 하락이 나와도 그쪽 방향으로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보고 난 이후에 매매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그 기회가 얼마든지 많아요. 오히려 더 확실한 기회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차라리 이런 데서 매수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후에 확실한 수익을 얻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나중에 훗날 지나보면 굳이 여기서 매수 안 했어도 오르고 난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했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미리 선 예측을 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매도야 라고 했다가 아이쿠 하고 뒤통수를 맞게 되면 오히려 이후에 버는 수익은 손실을 메꾸는 것밖에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서는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향성을 보고 나서 매매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들 잘 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빨리 방향성이 좀 나와가지고 오르는 쪽이든 떨어지는 쪽이든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르고 나면 2평 기다려라. 2평에서 매수하면 다음 버스는 충분히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꼭 이제 다시 하고 싶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지겹고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분석의 그래였고요. 요즘 큰 재미난 분석이 없어서 좀 많이 미안하고요. 조만간에 큰 이제 방향성 나오면 또 다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날짜 잘 체크하시고요. 금리는 11월 1일 그리고 12월 13일과 14일에 있으니까 이 날짜 체크하셔가지고 다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 그래였고요.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